안녕하세요. 비즈쇼의 최신 뉴스, 사진, 비디오 클립, 비즈쇼별, 설명할 수 없는 별의 비밀 뒤에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십시오.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70여 명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4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조씨 검거 이후 조씨의 범행이 악질적 반복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던 조씨는 25일 오전 8시경 경찰서를 나서면서 포토라인의 얼굴을 드러냈고 수많은 언론사들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조씨에게 집중되었다.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머리에 반창고를 붙인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어서 감사하다. 보답했다. 이어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고 언급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주빈은 언론 인터뷰에서 손석희, 윤장현, 김웅의 이름을 언급했다. 윤장현은 전 광주시장이며 김웅은 현재 손석희 사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이다. 조주빈은 인터뷰에서 이름만 언급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해당 3인의 이름의 언급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석희 JTBC 사장의 경우 JTBC 방송에서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보도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윤 전 시장이나 김 기자는 조 씨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조주빈과 이들 3인의 이름이 실시간 포털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손석희 공식 입장, N번방 사태의 불씨가 운영자 조주빈에서 피해를 입은 손석희 사장, 김웅,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이 3명을 언급하면서 유명 인사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 금품이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분히 자신에게 쏠려있는 이슈를 분산시키기 위해 어떤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지 본질을 말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하게 되면서 박사방 논란보다 실제 조주빈의 의도인지 피해자들의 이름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다른 피해자를 먼저 검거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주빈의 지시로 손석희에게 직접 접촉해 돈을 받아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합니다. 이후 조주빈이 붙잡힌 뒤 관련 혐의를 추궁하게 되면서 세 사람에 대한 사기 혐의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치밀했다고 합니다. 손석희, 김웅, 윤장현 각기 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연구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 사람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후 오프라인 만남은 본인이 나서지 않고 심부름꾼을 보내 돈을 갈취했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자신을 흥신소 사장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했다고 합니다. 손 사장과 분쟁 중인 김웅이 손 사장 및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거짓 내용을 전달합니다. 자신이 직접 김웅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전송했고 조주빈이 제시한 텔레그램에는 손석희 자신이나 가족을 해치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돼 있어 수사하던 경찰마저도 진본인 줄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불안감과 태블릿 PC 보도 이후 지속적인 테러 위협을 받았던 터라 사실이라면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고 조주빈은 금품을 요구했으며 손석희 사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했지만 이후 잠적 후 심부름꾼은 검거가 됐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는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돕겠다며 텔레그램을 보냈고
심부름꾼을 통해 JTBC 방송국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 중간에 결국 조주빈의 심부름꾼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방송 출연은 성사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응전 기자 역시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에 속아 1,500만 원의 금품을 사기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석희 사장을 비롯한 이들이 유명인이기에 사기를 당해도 쉽게 자신을 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불과 24살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조주빈의 그동안의 행각은 충격적입니다. 한쪽으로는 자금 추적이 어렵게 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쪽에서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행하면서 자신의 어두운 이미지를 속였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사들에게 접근해 치밀한 계획하게 사기를 벌였습니다. N번방 판을 깐 와치맨이라는 인물도 알고 보니 평범한 38세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그가 깔아놓은 판 위에 가까시 부상했으며 가까시 떠난 자리에 박사방이 유사 N번방을 만들어 활개를 친 것입니다. 평범함을 가장한 이들의 추악한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혀지길 바랍니다. 조주빈의 돈 건넨 손석희 가족 협박 증거 확보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4가 손석희 JTBC 사장을 언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JTBC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JTBC 측은 25일 박사방 조주빈 발언에 대한 JTBC 손석희 사장의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공식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JTBC 측은 조주빈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석희 사장에게 자신이 흥신소 사장이라며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JTBC 측은 조주빈이 손 사장과 분쟁 중인 K 김웅씨가 손 사장 및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 본인에게 접근했다며 손 사장을 속였다고 밝혔다. 또 조 씨의 텔레그램 내용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돼 있어서 이를 수사하던 경찰마저도 진본인 줄 알 정도였다며 이 때문에 한동안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은 불안감에 떨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손 사장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손 사장은 사실이라면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으나 조주빈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JTBC 측은 손 사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며 조 씨는 결국 요구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잠적한 후 검거됐다고 했다. 손 사장은 조 씨를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 신고를 미루던 중이었다고 JTBC는 설명했다. 앞서 이날 검찰로 송치된 조주빈은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조주빈은 법무법인 오현의 양재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2015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 법무법인 오현의 포렌식 센터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입장 전문이다. 박사방 조주빈 발언에 대한 JTBC 손석희 사장의 입장을 밝힙니다. 박사방 조주빈은 당초 손석희 사장에게 자신이 흥신소 사장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손 사장과 분쟁 중인 K씨가 손 사장 및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K씨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조주빈이 제시한 텔레그램에는 K씨가 손석희 사장이나 가족을 해치기 위해 자신에게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내용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돼 있어서 이를 수사하던 경찰마저도 진본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은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이미 손석희 사장의 가족들은 태블릿 PC 보도 이후 지속적인 테러 위협을 받은 바 있어 늘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손석희 사장은 아무리 K씨와 분쟁 중이라도 그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워 사실이라면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주빈은 금품을 요구했고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석희 사장이 이에 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주빈은
결국 요구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잠적한 후 검거됐습니다. 위해를 가하려 마음먹은 사람이 K씨가 아니라도 실제로 있다면 설사 조주빈을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에 매우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신고를 미루던 참이었습니다. 정말 혹여라도 그 누군가가 가족을 해치려 하고 있다면 그건 조주빈 하나만 신고해선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흥신소 사장이라고 접근한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것은 검거 후 경찰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상의 손석희 사장의 입장입니다. JTBC는 손석희 사장과 그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향후 대응 역시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중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교도소도 최고 시설의 선진형 아닌가? 극악무도 흉악범들은 남미나 미국의 악명 높은 곳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유죽여달라고 애원하게 될 텐데 성착취 피해자한테 사과하라니까 또 십탁 후 자의식과잉 허세 발동돼서 M1 인물 언급하는 거 존나 가짜름. 무슨 대단한 희대의 악마이자 현재 대중이 아는 것 외에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천재 사이코패스 있단 걸로 자신을 인식하나 본데 강 사회성 떨어지고 현실 감각 없는 십탁 후 뭐 어쩌라고 성범죄 피해자한테 사과나의 하찮은 범죄자야. 하여간에 성범죄자들 눈점 흐리기 오진다니까. 내가 겪은 성추행범하고 레파토리가 똑같아. 존나 찌질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니까 왜 사기 피해자들 끌어오냐고. 결국엔 사과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 찌질한 놈아. 조주빈은 반성하는 척과 함께 사회적 거물들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보군요. 그 이해관계라는 게 중간에서 사기질 친 거밖에 안 되면서 지가 뭔 대단한 인물인 척하고 있군요. 반성은커녕 끌려가는 마당에도 이러고 있는 놈이니 사법부는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그냥 저 말로 포커싱 흐리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N번방이랑 자기한테 쏠린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흐리면서 무마하는 걸로 보이는데 왜지? 무기징역 가서 복역 중인 형님들한테 정신교육 좀 받고 나와라. 그럼 계란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전국적으로 얼굴 까자는데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큰 오산이지. 체포될 때 지 얼굴 철통방어하다가 공개되니까 애써 당당한 척하는 모습. 반성이라곤 일도 없네. 제일 저기한 건 저 집 부모님임. N번방 사람들 제발 감옥 빨리 갔다 오면 좋겠다. 그래야 사회에서 버림받고 고통받고 일도 못 구하고 집도 못 구하고 떠돌다가 굶어 뒤졌으면 결국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를 안 함. 이게 팩트고 저 새끼한테 짱돌 던져야 함. 손석희 이런 사람들보다 먼저 피해자들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한때 권력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맞설 때도 끄떡없던 그 손석희가 그냥 평범한 24살의 협박에 넘어간 것이 납득이 가는가? 언론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실제 가족이 납치되거나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저 메신저상의 협박으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돈을 지불했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보인다. 투명한 수사가 진행되면 좋겠다. 무기 받고 들어가서 양아치 엉아들한테 돌아가면서 개패듯이 좀 맞고 개이놈들한테 공기 좀 따여라. 살기 싫은 생각들 정도로 처맞고 살아봐야 손톱만큼이라도 반성은 하겠지. 대통령 탄핵 주도할 정도로 강단 있는 사람이 일개 범죄자가 협박한다고 해서 고스란히 돈을 보냈다. 이거 대기업 회장이 협박당했다고 작물집 사장한테 돈 붙이는 꼴인데 이걸 믿으라고? 재력과 권력을 가진 50대 남자가 고작 20대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송금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인데? 꼬꼬마 애들도 그딴 협박은 돈을 이체하기 전에 엄마한테 먼저 말할 건데 손석희 사장이 얼마나 거물인데 한낱 24살 먹은 전문대 찌끄레기한테 대응 못할 수준의 협박을 당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